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한 타협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제한 타협 이론도 진로 발달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내용은 이제 제한 이론, 타협 이론 이것을 어떻게 진로 상담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자, 이 제한 타협 이론은 이제 갓프레드슨이 제안한 것인데요. 요 갓프레드슨은 여성 진로학자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 어떤 직업들이 사회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사실은 이제 이 제한 타협 이론의 어떤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슈퍼와 마찬가지로 각 발달 단계별로 이제 발달 과업들이 수행되느냐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발달 단계 이론이죠. 이러한 발달 단계 이론은 이제 제한 이론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진로 선택에 관한 내용으로 타협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제 이 타협 이론을 가지고 이제 논문도 했고 이제 많이 공부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석사 논문이 이제 진로 타협인데요. 자, 첫 번째 제한 이론입니다. 이 제한 이론은 진로 포부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진로 포부는 이 가능성과 적합성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은 이 아동기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진로 이런 대안을 제외시키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의 영역을 축소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갈 건데요. 슈퍼는 전생의 진로 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이 갓프레드스는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단계와 타협 단계에 대한 설명은 주로 아동기와 청소년의 진로 포부가 어떻게 축소되고 조정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갓프레드스는 진로 타협 이론에서 진로 포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인지 발달 4단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진로 포부 발달 이론이 이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로를 보면은 이제 직업의 지 수준을 의미하고 가로는 남성적 직업, 여성적 직업. 남성적 직업은 이제 왼쪽으로 가고 여성적 직업은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죠. 근데 여기에 이제는 제일 위에 상한선이 있죠. 지 상한선.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나는 정말 이상적인 진로 포부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인 진로 포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하한선입니다. 나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정말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한 선이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발달 단계인데 사실 저는 대학원을 공부한 것도 그 42살부터 공부를 했는데 왜 공부를 했느냐? 저는 노숙자만큼은 되지 말자. 지하한선이 노숙자였어요. 노숙자. 그래서 노숙자만큼 되지 말자.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이상적 진로 포부를 넘어섰죠. 저는 정말 이상적 진로는 그냥 학교 교직원 팀장이나 되자. 이것이 나 이상적 진로 포부에 그 당시는 물론 사업이 다 망하기 전에는 엄청났죠. 이상적 진로 포부는 뭐 세계적인 실버타운을 만들자 이런 거대한 꿈을 다 포기되고 저는 한번 이 진로 포부 발달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29살 때 다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로 포부가 어쨌든 여러분들 진로 포부는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근데 다시 이제 화면으로 가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직업의 성역할 유형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남성적 직업, 여성적 직업 그러면 딱 일직선으로 갈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포물선으로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는 성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흥미보다 더 중요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즉
남성이 여성적 직업을 안 가진 것이죠. 여성이 남성적 직업을 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성적 직업이라 하더라도 왼쪽 오른쪽으로 가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전 지하한선 현실적인 진로 포부에서 점점 올라가고, 자, 이상적 진로 포부에서 점점 내려가서 가운데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이 영역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내가 이 정도면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진로 대안이 나오면 몇 개의 대안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거기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에서. 자, 이제 4단계 진로 발달 단계는 1단계는 3세에서 5세의 서열 획득 단계. 그리고 2단계는 성역과 획득 단계. 자, 1단계는 키가 크고 힘이 세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의대하게 보이겠어요.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겠죠. 성역할 획득 단계에서는 이제는 남자와 손꼽놀이 하더라도 남자 여자 역할을 갈라서 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가 이제는 3단계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단계에서는 이제 내적 자아 확립 단계. 요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는 기왕이면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 많은 직업을 선택하자고 하는 거고, 내적 자아 확립 단계에 와서는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흥미에 이제는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4단계를 거치면서 진로 대안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이 진로 포부의 제한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한 이론에 보면 1단계 크기와 힘. 자, 큰 힘이 있는 크고 힘이 있는 성인 역할, 직장인, 부모라는 작은 아이다. 2단계는 성 역할, 초등학교인데 남성 역할, 소방관, 트럭 운전기사, 의사는 남성이 하는 거고, 간호사, 교사, 비서는 여성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고 있고, 3단계는 중학교 정도인데 더 높이 더 어렵게 의사, 소방관, 트럭 운전사, 기왕이면 트럭 운전사보다는 의사, 비서보다는 교사, 밑에는 더 낮게 더 쉽게, 이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4단계 내적 고유자가 형성되는 시기, 고등학교. 이때는 여기 보면은 RIASEC, 이게 리아셋의 흥미 유형이죠. 그 흥미 유형별로 이 우회가 있는 거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예요. 가로가 사회적 직업, 남성 여성이잖아요. 세로가 사회적 직업, 남성 여성. 그래서 가장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서 남성의 직업인 의사, 남성적 직업에서 가장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은 광부, 그쵸? 그 다음에 중성적인 예술가는 거의 중성이네요. 예술가 사회적 지위는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고, 자, 여기선 사회복지사가 여성의 직업인데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죠. 그 여성의 직업에서 가장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무원. 자, 이와 같이 사실은 외국 사례로 보면은 이런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곳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어떤 월급도 적고 당연히 봉사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직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인전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사가 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잘 사는 사회복지를 구현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면서 또 그들을 도와주면서 나도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제한 이론이 진로 발달 단계 4단계 살펴보았고, 자, 1단계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면 서열 획득 단계다.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 단계로 2단계에서는 서열의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시기의 직업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나는 자꾸 어린아이다. 그런데 어른은 크고 어린이 되면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라는 것으로 크기와 힘에 대한 개념이 일과 관련된 영역에도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크고 힘이 센 어른들만이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선망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2단계는 이제 성역할 획득 단계 6세에서 8세인데 이 단계에서는 자아 개념이 생기면서 동일시의 욕구가 생기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분법적 동일시다라는 것이죠. 딱 나눠지죠.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라고 하는 성 정체감의 동일시와 함께 저런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야 등의 성역할과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도 형성되는 시기죠.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딱딱 이분법적인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은 남자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절대 그 부엌에 안 들어가죠. 근데 저는 지금 계속 부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그쵸? 예. 3단계는 이제 사회적 가치 획득이죠. 자,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모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규칙에 의해 나눠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죠. 자, 능력이 그 분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를 사회 속에서의 상대적 서열과 관련해 짓는 것이죠. 이런 높은 지위의 직업과 낮은 지위의 직업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능력이 많아야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적합한 직업군을 줄여나가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4단계는 내적 자아 확립 단계인데 14세 이후에 이제 단계로서 사춘기의 시기로 정체감 혼란을 겪는다. 그리고 이제 진로 발달에서는 나한테 어울리는 직업은 뭘까 등의 고민을 하며 자신에게 맞는 직업에 대해서 진로 대안을 좁혀 나가는데 이제 흥미가 이제 가장 많이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 역할과 어떤 사회적 지위도 만족시키면서 자기 정체감까지 만족시키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적 자아 확립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적 자아의 고유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흥미죠. 흥미별로 직업을 분류하고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직업 세계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사실 타협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 타협을 잘 해야 되겠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 안에서 아까 그 제안 이론에서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흥미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없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카프레드스는 어떤 걸 가지고 타협을 연구했냐면 흥미, 사회적 지위, 성역할 세 개를 가지고 사람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뭐냐라고 본 것이죠. 자, 이 당시 이 시기에는 흥미를 제일 먼저 포기한다. 그 두 번째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마지막에 성역할을 선택한다. 성역할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즉 성역할이 가장 중요한 진로 선택의 요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남녀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는 이런 성역할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타협의 정도에 따라 어떤 측면을 포기하게 되는지도 달라지게 된다고 이제 예언을 하였는데요. 초기 이론에서 제안했던 순서는 타협을 심각하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때 적용되는 것이고
타협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양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타협에 대한 심리적 적응 과정에 중의성 타협에 대한 적응의 준비도는 타협의 측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본 것이고, 자, 타협 이론의 타협 정도에 따른 타협 영역을 살펴보면은, 자, 개인적인 고려, 높고 낮음, 타협의 정도, 낮고 높음. 자, 타협이 이제는 나눠지면 제일 먼저 자, 흥미, 사회적 지위, 성역할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타협이 가장 낮을 때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 흥미, 두 번째 이제 사회적 지위, 세 번째 성역할. 자, 중간 정도 되면은 제일 높은 것이 이제는 사회적 지위가 되고, 그 다음에 흥미가 되고, 그 다음에 성역할. 역시 성역할은 좀 개인의 고려 정도에서 낮았는데, 이게 타협이 높아짐에 따라서 성역할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은 진로를 선택할 때는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직업을 분명하게 구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타협의 불가치성에 대한 수용, 이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저는 요 타협을 진로 선택에서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 선택에서 쓰는 타협은, 자, 학생들이 자기 분석을 통해서 직업을 이제는 탐색을 하죠. 그래서 4개 이상의 직업을 탐색을 한 후에 첫 번째는 내적 가치관으로 뭐 흥미, 적성, 가치관 쭉 이런 어떤 내적 가치관을 가지고 각각의 직업 4개를 놓고 뭐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서 그 자기가 스스로 점수를 매기게 합니다. 이 직업이 내가 가장 좋아할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 내 가치관과 맞을까? 내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될까? 뭐 이렇게 쭉 따져 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다운 2개를 또 다시 이제 외적 가치관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적 가치관으로 타협을 하는 것은 뭐 회사의 뭐 규모라든지 뭐 임금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2개를 이제 외적 가치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을 타협한 최종 직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최종 타협한 직업이 정말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별 문제 없이 그냥 타협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해 갖고 추진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최종 타협한 직업이 자기가 본래 희망하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은 그 타협에 대한 직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쉽게 그 진로 설계를 하려고 안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협한 직업이 자신의 희망 직업으로 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희망 직업을 먼저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협을 통해서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 직업이 저는 점수로서 선정되지 못하고 밀려나 있는 직업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직업이 5년 후나 10년 후, 15년 후, 이거 장기적으로 볼 때 내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희망 직업이라고 하면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희망 직업을 포기하게 할 경우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려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학생의 희망 직업을 먼저 살펴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그 희망 직업이 아주 불가능한 직업을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설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직업을 너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이룰 수 없는 것은 희망 직업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면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래, 너 이 직업을 먼저 10년을
생각을 하고 한번 목표를 설정을 해봐라. 이거에 관련된 경력 관리와 목표를 설정을 해봐라. 그걸 도와줍니다. 어떻게 목표 관리를 설정하고 어떻게 경력 관리를 해야 될지 쭉 도와주고 나면 그 자기가 희망하는 직업이 비록 현실적인 직업에 밀려서 지금 선택되지 않았더라도 그거를 미래에 내가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먼저 목표를 설계를 해주면 뭐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쉽게 그것을 지금 내가 포기하고 타협을 하고 현실적인 직업으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현실적인 직업을 두 번째로 목표 설정하고 단기 계획을 해서 가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적인 직업을 디딤돌로 삼아서 자기 자신의 희망 직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타협을 통한 현실적인 직업을 가질 때 꼭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내가 희망 직업을 의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인 지역을 고려하자라는 것이죠.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뭐 대학원도 진학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먼 지방이라든지 그런 지역 내가 선택한 현실 직업으로 간 곳에서 그런 희망 직업에 의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포기하지 말고 가자. 두 번째, 그러한 희망 직업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급여는 적어도 시간적 여유는 가지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려해서 가면은 그래 뭐 내가 지금 현실 직업으로 갈 때 뭐 150 받으면 어떠냐?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내 희망 직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의 희망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꾸준히 노력을 하겠죠. 자기가 설계한 대로 노력을 하다 보면 뭐 그 계획된 우연이라는 그러한 어떤 진로도 달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된 우연에서도 보면은 자신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서 이런 어떤 클럼불츠의 계획된 우연이라는 진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진로 타협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성적인 배우자를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타협을 하는 항목이 있어. 자, 내가 이상적인 배우자가 뭐 종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 내가 성격적인 문제는 내가 포기했어. 뭐 성격이야 서로 맞추면 살겠지. 이렇게 해서 성격을 포기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정말 성격 차이 때문에 문제가 많죠.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여건을 내가 포기했어요. 내가 돈 벌면 되지. 이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결국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그 부적응이 일어나서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협을 할 때는 그 내가 타협한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갖춰졌을 때 확신이 쓰고 구체적인 대안이 갖춰졌을 때 이것을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키를 포기했다. 이거는 아무리 뭐 미래에 뭐 발설됐을 문제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없죠. 뭐 키 작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얼굴 못생겼다. 뭐 인물 보고 삽니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똑같이 보이죠. 그리고 내 자녀가 조금 뭐 이상하게 생기면 고쳐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없지만은 정말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을 쉽게 타협할 경우는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타협의 불가피성에 대한 수용의 영역인데, 자, 이런 타협의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성역할, 사회적인, 즉 흥미뿐만 아니고 여러 영역이 실제 타협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중요도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이 진로 발달이 지체되어 있거나 진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수, 근무 시간 등 직업의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외적 가치를 내적 가치로 변화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적 가치로 선택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하는 어떤 논문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응을 높여주고 직업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은 이런 외적 가치보다는 내적 가치라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타협 과정을 촉진하는 상담. 상담자는 타협에 들어가기 전에 타협을 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진로 상담의 전통적인 과정인 자기의 직업세계 이해, 의사결정이라는 순서를 상기하면서 타협에 선행되는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용할 어떤 기본적인 틀은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의 단계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을 확인해 보고 그거에 따른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는 기법도 우리가 이제는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점을 포기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상하고 대처 전략까지 세우는 것이 상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담자의 타협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 되는 것이죠. 자, 타협에 대한 부적응에 대해 조력은 그래서 이미 내린 결정에 불만을 품은 내담자들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이런 타협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해서는 이전 결정을 뒤집어 보면서 어떤 것을 왜 포기했는지를 명료하는 것이죠. 내가 A라는 것을 포기했을 때는 이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 이런 것을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어려움과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차이를 탐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그런 차원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부적응을 돕고 난 후에 현재 상태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긍정적인 방향을 선회하게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장점을 한번 생각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어떤 타협의 부정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당시 의사결정할 때 긍정적인 측면, 강점을 다시 한번 부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타협을 할 때 의사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안고 가야죠.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서 다른 제안을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 중에서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조건들은 무엇인가, 현재 또는 과거의 이상적인 조건들을 좀 포기한 것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이 포기한 항목들에 대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또는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또 토론 내용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요약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은 아동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진로 대안을 제외시키면서 이런 수용 가능한 대안의 영역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흥미 영역의 직업을 선택한다 해도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진로 상담의 적용은 타협에 대한 불가피성의 수용, 타협 과정을 촉진하는 상담, 타협의 부정에 대한 조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8주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